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조금 그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지, 땅을 임차한 사람의 어떤 대항력 이런 건데요.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차인의 뭐 대항력 이런 취지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민법 222조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제 대항력 갖추려 그러면 토지에 뭐 전세권 설정한다든지 토지에 임대차 등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갖춰야 뭔가 토지에 등기를 해야 그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 그죠?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한테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 622조에 따르면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일 경우에는 그 토지 임대차 자체를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해버리면 그 토지 임대차에 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부분을 지난번 강의에서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10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도중에 뭐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뭐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할 때 그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내 10년을 보장해줘. 내가 10년짜리 동전 소유자하고 10년짜리 계약을 했으니까 10년 보장해줘.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권리. 그 다음에 또 내 보증금 돌려줘. 너도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기 때문에 내 보증금도 돌려줘. 라고 하는 권리. 이런 부분들이 대항력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대항력을 가지려 그러면은 이제 물권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전세권이라든지 임대차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불이탈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경매의 경우에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하는 사람들은 땅이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건물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건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정지상권이거든요.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철거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문제 없어. 그러면 땅 낙찰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지금 622조 이게 그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록 법정지상권과 관계없이, 그 건물 등기를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장기간, 그게 이제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공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저렴한 차임으로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을 낙찰받은 사람은 떠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항력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의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법정지상권 정도만 분석을 하고 바로 그냥 토지 낙찰을 받게 되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차지권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기간 저렴한 차임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승계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 낭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전 소유자가 경매, 자기 땅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니까 그 손해를 뭐 좀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가짜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좀 할 수도 있거든요. 아는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임대차 계약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이제 진실 공방을 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명확하게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못 밝혀내게 되면 상당한 또 합의금, 조정 이런 부담을 더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석, 그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미연에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매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토지 매매를 토지를 취득을 매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이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아닌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로 지금 건물이 있느냐, 계약 조건은 뭐냐 이런 부분을 임차인하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물 경매 같으면은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 매각으로 소유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이렇게 그런 좀 음흉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가짜가 아니더라도 진짜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굳이 이제 그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권 이런 걸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만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등기만 가지고도 이 토지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모, 실제로 그런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모에 의한 어떤 그 조작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요건인데요. 우선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거나 해지되면 그 이후에는 뭐 승계할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여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대차했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등기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건물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군요. 좀 재밌는 사안인데요. 을이 원래는 그 대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갑이 임차를 했죠. 그러다가 그 후에 갑이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에 관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해서 그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락 이후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원래는 이게 대지와 건물을 공히 임대차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됐잖아요.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갑이.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갑에 대해서, 건물주인 갑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지 임대차 계약의 어떤 그 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한 부분은 86년도 뭐 대법원 판결은 한번 보시고요. 조금 뭐 지번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같은 건물이다. 그 서로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별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항력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622조는 건물 소유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건물 등기로서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제 토지 임차인이 그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바로 대항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전제는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죠.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건물을 등기한 때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땅의 저당권이 잡힌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그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서로 이제 대항력 없이 승계됨이 없이 소유권이 강제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돼 버린 이런 경우 그 후에 건물 등기가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대항력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토지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의 어떤 보호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해석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땅에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건물을 나중에 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저당권을 잡은 사람의 어떤 담보 가치 이런 부분은 현저히 이제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 판례들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분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고요. 땅에 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뒀는데 그 뒤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건물을 등기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이거는 이제 근저당권이 미리 생긴 땅에 건물 보존 등기하기 전에 뭐 근저당권이 생긴 그런 경우고요. 울산지방법원 상고도 다 이제 네. 자, 요거 일단은 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지 자체가 좀 의문이지만 게다가 그런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저당권 설정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